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이프스타일 가이던스 키슬입니다. 오늘은 요청 자료로 치팅 후에 오는 두통이나 졸림, 피로함,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그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한 가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치팅 후에 오는 것들을 어떤 해결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유독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평상시에 어떻게 해야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더 이상 탄수 치팅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치팅 후에 찾아오는 이런 고약한 증상들 때문인데요. 뭐랄까, 치팅 플루?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될까요? 아무튼 이런 증상들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증상이 유독 심하게 생기시는 분들, 왜 그런 걸까? 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제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저 역시 당이나 탄수화물 치팅을 막 하고 나면 엄청나게 몰려오는 두통, 피로감,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린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걷다가 주저앉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지럼증이 온다거나 그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문자 그대로 정말 무서워서 치팅을 못하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처음처럼 심각한 증상까지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치팅을 한 날에는 나머지 오후 일정을 모두 포기하고 그냥 잠만 쿨쿨 자야 될 정도로 컨디션이 에너지가 확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치팅을 해도 전혀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슬기롭게 치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면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피자가 나왔었잖아요. 그날 제가 치팅을 한 게 피자, 파스타, 거기에 디저트까지 먹었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탄수화물과 당이 막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날 전혀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았고 어떤 플루 같은 증상도 오지 않았고 오히려 오후에 에너지가 넘쳐서 그날 평소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졸리고 머리 아프고 피곤하고 브레인포그 몰려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말이죠. 이건 도대체 무슨 차이인 걸까요? 가장 큰 차이, 예전에 이렇게 치팅을 하고 아팠을 때는 탄수화물을 아주 극단적으로 제한한 키토제닉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거의 무탄에 가깝게 했을 때죠. 그 당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2달 동안 치팅 한 번 없이 무탄에 가까운 저탄고지를 하다가 어느 날 너무 먹고 싶었던 투게더 아이스크림 한 입을 딱 먹었는데 진짜 당장 눕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심장이 빠르게 뛰고 머리가 아프고 약간 전신에 무력증 같은 것이 왔었어요. 그때 정말 놀랐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 이후로 또 무서워서 몇 달간 탄수화물을 또 거의 먹지 않은 무탄에 가까운 키토제닉을 했었고요. 근데 이런 증상들이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키토플루를 한번 생각해볼까요? 키토플루라는 게 우리가 몇십 년을 탄수화물을 먹는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탄수화물을 확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는 식단으로 바꾸고 나니까 탄수화물이 아닌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려고 몸이 대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극단적으로 에너지원을 지방으로 쓰다가 갑자기 탄수화물이 들어오니 몸에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주유사고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주유 실수로 내 차가 휘발유차인데 경유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시동이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출력이 저하되면서 엔진이 망가지고 심한 경우 화재까지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혼유사고. 우리 몸이야 적응의 왕이라서 이런 혼유사고처럼 우리 몸이 아주 정말 불타버린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지 몰라도 어쨌거나 너무 급작스럽게 그리고 극단적으로 연료를 바꾸면 그 순간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제가 왜 탄수 치팅을 해도 예전처럼 영향을 받지 않게 된 걸까요? 첫 번째는 제가 지금은 적정한 양의 건강한 탄수를 먹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키토시스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어느 정도 탄수화물도 쓸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었다는 뜻이죠. 결국 2가지 연료를 다 쓴다는 거죠. 너무 좋지 않나요? 제 식단을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지방 섭취, 단백질 섭취도 많긴 많지만 채소량이 월등히 많고 현미밥이나 현미곤약밥 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소량 추가하고 있죠. 주변에서 토끼냐고 물어볼 정도로 채소를 정말 많이 먹습니다. 계산해보면 제 하루 섭취 탄수화물 양은 한 8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평소에도 어느 정도는 탄수화물을 먹어주고 있기 때문에 치팅을 하더라도 몸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놀라지는 않는 거죠. 두 번째 차이는 치팅의 내용물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거, 치팅했다 그러면 보통 탄수화물이나 당만 생각하지만 치팅 음식의 문제는 단순히 탄수화물과 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이 나쁘고 산화가 많이 진행된 식물성 기름, 혹은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극악무도한 저질 기름들, 그리고 식품의 선도, 이런 것들도 치팅 후 오는 어떤 통증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밖에서 파는 치킨이나 돈가스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평소에는 정말 까다롭게 고기 고르지만 우리가 돈가스라는 제품 혹은 치킨이라는 제품으로 먹는 그 고기들 과연 그렇게까지 신선할까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튀김옷이나 염지, 혈당을 초고속도로 확 치솟게 만드는 이 저질 탄수들, 혈당이 팍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치팅하면 겪는 그런 증상들을 겪게 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튀기는 식물성 기름. 기름 그 자체도 오메가6의 비율이 극악하게 높지만 이것 도대체 몇 번을 가열했을지 모르는 엄청난 산화가 된 이 기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치팅 음식으로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겪는 그런 치팅 후에 겪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하는 치팅 음식들은 그나마 저희 가게는 이러이러한 고품질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라는 곳에서 파는 음식들입니다. 뭐 적어도 밀가루 대신 우리 밀이나 쌀가루 같은 걸 썼다든지, 적어도 트랜스 지방을 뺐다든지, 적어도 기름을 재사용을 하진 않는다든지, 적어도 신선한 육류와 채소를 썼다고 주장하는 그런 음식들. 그럼 그 전에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치팅들로 먹었던 음식들과는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을 멀리하고 초반에는 약간 명현현상처럼 일시적으로 몸이 좀 더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때는 식사의 내용이 조금만 바뀌어도 몸이 아주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탄수 치팅을 해도 정말 극악한 반응들이 올라왔다면 지금은 어떤 음식들이 들어와도 몸이 그렇게까지 나약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식단을 의심하고 이 식단 좋지 않아 라고 판단해서 식단을 그만두었다면 이런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었겠죠. 제 몸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건강해졌다라는 증거를 제가 얼마 전에 확보했거든요. 조만간 그 증거를 또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결국 치팅 후에 나타나는 두통, 졸림, 피로감 이런 고통들을 받고 싶지 않다면 첫 번째로는 평소에도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몸을 만들어 두시라는 거. 두 번째로 치팅을 하시더라도 너무너무 질이 낮은 음식은 피하시라는 거. 세 번째는 꾸준한 키토제닉으로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시라는 겁니다. 너무 죄송하게도 치팅 후에 이미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우리 몸이 독소를 처리하는 과정에는 어쨌거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독소를 처리하는데 몸이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도록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충분한 양의 휴식을 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키토제닉에 그렇게까지 적응을 하지 못하고 혹은 키토제닉 초반이라서 아주 조그만한 변화에도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단계라면 치팅을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치팅을 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나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스케줄을 계획적으로 짜서 치팅을 해보시는 것도 미연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겠죠.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께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